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하수도 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 주무관 소개에 앞서 우리 경제복지부 하종수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전문 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 공동체 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 활성화 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 TF 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상권 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 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1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31억 5,390만 7천원이 증액된 229억 2,926만 8천원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당초 예산 12 미부담분 5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 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사업 근로자 종합복지관 활성화 보수설계 실시 설계비를 상호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2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균특 사업에 정부 공모사업 참여 결과 2개 사업이 선정되어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7,47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문기관인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협약 후 하반기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시장 개척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 센터 관리 운영에 CCTV 관제센터 입주와 코로나19 방역 등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해 경영자 아카데미 개설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CEO의 경영 마인드 제공 등 기업 경영의 고도화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수엽 주변 부지 개발과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점과 상권 활성화 사업 행정 운영을 위한 여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점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감리비를 시설비와 상호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 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왁자지껄 마케팅 지원 사업에 12, 50%인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코로나 이후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사 주간에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지원에 상권 영향평가서 적정성 분석과 종합중앙시장 화재 예방 전기 안전진단, 관광수산시장 공공요금, 도로민원 배상금, 종합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먹거리 단지 홍보 등에 8,352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22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 중 10위 일부 미부담금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몰 조성 사업 자체 사업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몰 확장 사업은 공모로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하며 도비를 포함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도 공모 사업으로 국도비 등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며 도비를 포함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부서장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국도비 반환금, 시도비 보전금 반환금에 4억 7,7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 연구 용역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포 농공단지 통합 폐수 처리 시설 사업 기술 진단 비용에 6,600만 원, 총 유기탄소 측정기기 구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3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지원 물류비 지원은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시국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경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네.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근로자복지관 이 화장실 보수공사 지금 1억 8,400인가요? 예. 여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5층까지 있는 전체 화장실을 전체를 하시는 다 거군요. 개보수하는 작업이고 개보수. 샤워실도 이제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보수합니다. 샤워실은 누가 사용을 하시는 거였죠? 거기 이제 그 운동 시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거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4층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청년몰 관련해서 네. 좀 한 가지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몰에 지금 브랜드 그 매장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좀 브랜드화된 매장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주변에 같이 그 매장에 이제 입주 예정인 그 청년들이 상당히 좀 경쟁이 될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던데 그건 어떤 매장이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저희가 그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그 2층에 사용 수익 허가 민간 사업자를 그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줬고 그게 브랜드 회사는 아니고요. 청년몰 상인들하고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매장이 뭐 중복되는 그 매장 중에 좀 경쟁력이 있는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부터 예. 그 청년 상인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 위주로 하고 혹시 그 중복이 되는 메뉴를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 상인들이 판매하는 그 매장의 제품들을 같이 활용해서 거기 2층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좀 더 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먹거리 단지 홍보 간판 설치 개보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이제 먹거리 단지의 이 간판들이 그 이제 경찰서 앞도로에 있는 예. 그쪽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 사항들이 이제
동주민센터 시장님 그 동수순방 때 들어온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 그 보건소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 쪽에도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요. 그 뭐 저 경찰서 앞쪽은 이제 아치 형태라든가 이제 대형 그런 간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그 규모가 좀 작더라도 여기가 먹거리 단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좀 협의를 그 상인회하고 했고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상인들이 요청하는 부분하고 또 거리 환경하고 어울리도록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간판이 1,000만 원 가지고 눈에 띄는 간판이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간판은 아니고 소규모 거기다 큰 간판을 설치하기도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먹거리 단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판이 들어서게 되면 먹거리 단지 전체에 이 간판들이 작게나마 들어가나요? 상가 먹거리 타운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것만 들어가나요? 보수가 일부 들어갔고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한 개 정도 이쪽 그 도로변 쪽에서 여기가 먹거리 타운이라 하는 부분에 한 개 정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골목 다 설치하면 오히려 이제 그 난잡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먹거리 단지가 그 아파트 단지에 지금 상가들이 많이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네. 그 먹거리 단지에 계시는 상인들 한 번 만나 뵈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이 간판과 관련된 뭐 지원뿐 아니고 앞으로도 그 먹거리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들 이제 대출 신청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몇 건 정도 어떻게? 지난주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저희 속초시 자금도 있고 네. 강원도 자금도 있고 네. 소진공 자금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소진공 자금을 주로 이제 활용하도록 이제 하는데 지난주 3월 25일 기준으로 1,575건이었는데 한 2,000건이 지금 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강릉센터에 이제 그 통계로 잡히는데 속초 거를 네.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뭐 금요일에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했으면 한 1,575건 정도 접수됐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대출 확정이 되는 거는 또 굉장히 지금 퍼센트가 낮겠죠. 지금 심의하고 이런 상황. 이제 그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신보 대출은 조금 이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 그건 늦는데 네. 그 이제 1,000만 원짜리 네, 이제 그 자금은 바로 5일 이내 바로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이 이렇게 되나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신용보증에서도 이 지원 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뭐 10명을 추가 채용해가지고 네. 지금 할 정도로 예. 도내 각 지역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예.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하려고 해도 막상 그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 안내를 받는 데에서는 때때로 좀 그 불편함들을 좀 호소하고 있고 이제 이런 네. 상황들이거든요. 예. 저희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이제 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 저희 사회복무요원 2명을 또 이제 네. 배치해서 민원 안내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좀 지원을 했고요. 네. 4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시중은행에서 네. 그 다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은행에서 무보증 대출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은 분산이 되면 지금처럼 혼란이 많이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래도 100%다 충족하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초에 그 소상공인 센터 7월 1일부터 개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속초의 상황이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순이다 보니까 4월 중에 조기에 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네. 그 이제 사무실 개선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2층에 그 칸막이를 전부 다 헐어서 네. 이제 4월달 개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긴급하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행정 지원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행정에서 각 기관마다 또 하고 있는 직원들마다의 상황들에 이런 당부가 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출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안고 찾아오시는 그 심리가 얼마나 많이 낮아져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그렇죠. 네. 업무를 좀 잘 진행해 주십사. 네, 네. 네, 그런 좀 당부를 좀. 예, 저희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제 네. 그 SMS로 네. 문자 발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속초가 네.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양양 인재에서도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추경 예산이 뭐 올라온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네. 인건비들도 있고 하나 이제 제가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220쪽의 기업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이 4천에서 2천만 원이 이제 추가가 돼서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시장 개척단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올해 좀 추진 현황 올해 뭐 대만 시장에 일단 또 수출을 했다는 거를 제가 소식은 좀 접했는데 네. 이 사업에서 진행이 된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건 별도 아니고, 사업이었던 건가요? 그건 네. 별개로 진행이 됐고요. 음, 지난해에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이제 수출 관련해 갖고 여러 네. 가지 이제 현지 방문도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 농군단지 입주 업체들이 네. 수출 관련해서 이제 역량이 조금 부족하신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관하고 같이 또 속초에 있는 업체 여러 개 업체가 같이 하면 네. 뭐 컨테이너 물류 이송이라든가 같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네, 상반기에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긴 네. 하지만 네. 그 어쨌든 하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그 이제 종합권 관련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해서 그 경제진흥원하고 함께 그 이제 현재 특판전하고 그 수출 상담회를 같이 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제 중화권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한 1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같이 저희 속초거를 수출 상담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여파로 그렇죠. 네. 수출입 모두 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예.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기 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희망인 상황들이고 예, 일단은 시간은 네. 걸리는 일이기 네. 때문에 사전 준비를 저희가 잘 하시는 해야 게 됩니다. 좋겠죠? 예,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해결됐을 때 그때 이제 움직여서는 사실 늦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이때 또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예. 것들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김병길 의원님 질의하시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먹거리 단지가 속초에 유일하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관광 이제 또 그 먹거리 단지로서는 크게 보면 좀 유일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보건소 쪽에 신규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경찰서 입구에 아치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너무 다 노후화되고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가 보수를 일부 진행을 했고요.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네. 아치형이 하나 있고 이제 지주형이 두 개가 있고 네. 그 보수를 진행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네. 저희가 좀 할 거고 이쪽 반대편 쪽으로 거기가 이제 뭐 차선도 이렇게 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큰 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작은 거 소규모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먹거리 단지 상인분들이 본인들이 위축되어 있다 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심적인 네. 그런 부분도 해소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게요. 하여간에 좀 즐거운 거리가 돼서 그 활성화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발걸음이 그러니까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거리 단지를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일단 뭔가 먹을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해결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속초 시민들은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그 통행이라든가 그런 자신들이 다니는 노선에서 좀 빠질 수가 있는 네. 지역이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청초나 또 거기서 이제 중앙시장이나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이 좀 더 쉽기 때문에서 네. 이 부분으로 좀 잘 알려낼 수 있는 방안들 네, 네. 홍보 잘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새벽 뭐 4시부터 가서 줄을 쓴다고 예, 예. 자기 사업은 팽개치고 이틀 3일 그렇게 가서 대출이라도 끈을 잡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어려워요. 그 사람들도 많이 밀렸지만 줄을 또 많이 섰지만 뭐 1등급에서 3등급은 또 어떻게 하고 4등급에서 뭐 10등급은 뭐 저 코로나 지원 대책 뭐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좀 간략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그 코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동안에는 이제 그런 그 구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지원 기관이 소상공인 지원 센터라는 한 군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줄을 서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게 이제 기관 간 그 역할을 좀 분담하자. 그래서 업무를 좀 분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지금 이제 소상공인 센터의 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많이 줄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별로 그 좀 정보 제공을 좀 달리하자 이런 부분, 업무 체계를 좀 별도로 구축하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현장 지원을 좀 강화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틀을 가지고 이제 4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뭐 자세하게는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이제 시중은행을 활용해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는 다 똑같습니다. 1.5%로 1.5%. 예, 똑같이 그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담보나 보증 수수료가 없이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 3천만 원까지. 예. 그다음에 그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이제 기업은행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시중은행이라 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이런 데를 그런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 메시지는 신한은행이 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은행들은 이제 3천만 원까지는 신용 등급이 좋은 고객들을 좀 상대로 하고요. 네. 이건 2차 보전 대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0%를 대주고 그 은행이 20% 자부담을 해서 1.5%로 금리 차익을 낮춰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이제 기업은행에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인데 요거는 신보하고 기보 그다음에 지역 신보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자금이 되었고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이제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 심사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여러 가지잖아요. 코로나 지원 대출, 또 뭐 정부에서 하는 대출, 또 네. 이 뭐야 신부에서 하는 대출, 또 저희 특례 보증도 있죠. 예.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같이 있나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6등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7등급 이하 는 이제 그 소진공에서 이제 기존에 다 소진공에서 했는데 7등급 이하 이제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소진공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당장 그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근데 기존에 7천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했는데요. 워낙 자금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 1,0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하고 기업은행을 가시면 되고요. 저희 속초시는 이제 올해 신규로 도입한 특례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는데 그런 제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금도 지금 많은 신청이 있고요. 또 중기 대출도 있고 강원도 자금도 있는데 강원도 자금은 이제 또 뭐 별도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소진공 그 특례 보증 제도를 아직 인지가 덜 돼서 보증서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부터 사전 예약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4월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상으로 사전 예약제가 들어가는데 그거만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전 예약제. 사전 예약제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본인 그 홀짝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소진공이 이제 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소진공에서 방문하면 직접 등급을 이제 몇 등급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또 은행은 또 자기네 신용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접 은행이나 또 소진공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용 등급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항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21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네. 그 전반적인 지원을 어떻게 3,400만 원을 하죠?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대형 주차장을 운영할 때 예. 주차장 수익금으로 이 지금 개방 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그 화장실을 거기 비용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제 90%는 주차장 수익금에서 했고 10%는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로 다 네. 해야 됩니까? 기타 소모품이겠죠? 그 이제 화장지하고 네. 그다음에 뭐 청소할 때 물비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셔 주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바쁘시죠, 코로나 때문에. 예.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 관련된 이제 말씀하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그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과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 일자리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확대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중앙정부의 긴급한 그런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좀 손쉽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좀 전에 또 말씀하셨지만은 새벽 5시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았더니 8번째 순서가 돼서 그나마 그분은 이렇게 하루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고요.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후에 오시고 그러면은 일을 전혀 못 보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다음에 신보 은행들 간의 이제 이런 상태들을 계속 좀 확인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코로나 관련된 얘기만 좀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별도 대책이 또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현재는 이제 뭐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처한 상황인데요. 그 이제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뭐 이제 아니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강원도에서 이제 결정한 부분이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이제 오늘 발표할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긴급한 대책으로 해갖고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저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떤 부분에 저희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제 완화될 조짐이 보였을 때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실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앞으로 재원을
검토를 해야 될 거다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전국 지자체가 하고 있는 뭐 다수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규모적으로 저희 농군단지 기업체들의 회수 부담금을 좀 유예해 준다든지 아니면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2차 보존이라든지 또 특례 보증도 이제 한도가 또 끝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대책들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재원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런 대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정부서하고 면밀히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과장님의 정책의 신중함 뭐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부분 뭐 일정 부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저는 그래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뭐 사회적 동참 분위기 속에서 뭐 급여를 반납하고 이런 문화는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급여 생활자들 뭐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여가 깎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거의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지원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좀 감안하셔서 네. 최대한 빠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 이제 보통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각 네.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담당 부서는 일자리 경제과가 아니지만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그럼 그 개정한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이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의결이 됩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그런 시행령이 만약 개정돼서 바로 시행이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금의 담당 부서는 일자리 경제과가 아니지만은 여기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은 이 지금 특례 조항이 생기는 거는 지금 코로나19로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 조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좀 빨리 파악하셔서 지휘부에 빨리 보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지금 발표될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기금, 그 다음에 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물론 상당히 고마운 일들이지만 그거로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무부서에서 좀 최대한 빨리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과 그 다음에 각 국장님들이 계시고 다 소관 부서장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산 조기 집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 경기 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나름대로 조기 집행은 기획 예산가에서 취합하고 관리하고 또 회계가에서 집행하고 뭐 이러는 단계이지만 더더군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일자리 경제과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지 또 지역 업체에 대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예. 아무튼 추경과 관련돼 가지고는 의결이 된다면 사업들이 좀 조속히 완료돼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도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도 지금 예산을 조기 완료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 CM 주제로 조기 집행 회의가 있었고요. 네.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시가 제일 조기 집행률이 높은 단체로 1위로 되어 있고요. 네. 또 4월 중에 하여튼 그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긴급한 대책은 이렇게 자금 뭐 100만 원, 10만 원 주는 것보다 조기 집행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휘부가 지시를 해서 또 각 부서가 그렇게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뭐 이제 그 대출 차입을 해서 그 저기 생활안전자금 기금을 좀 내보내는데 저희 시는 좀 많은 생각을 코로나 19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전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긴급 자금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매일 그 아침에 한 7시쯤이면 지나가거든요. 네. 첫날 뭐 저 사진에 있는 게 지금 문 연지 한 30분 지난 다음에 줄이거든요. 네. 그 정도 돼야 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참 얼굴 이렇게 아는 척하기가 상당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참 돈에 이렇게 단련을 안 받고 살겠구나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저기에 줄을 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줄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그 뭐 홀짝제인가요? 예. 예, 그 시행한다고 금방 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줄이 많이 줄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 대출은 대출이구나. 그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그 다음에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라고 그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네. 또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작업을 소진공이 속초에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저분들 어디로 가셨어야 되나요? 예, 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그랬죠. 같습니다. 저 우리 미리 준비하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과장님. 네. 그죠? 저기 없었으면 우리 강릉 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준비가 또 되어 있었고 준비해 주신 어떤 집행부에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또 되어 있고 또 돼서 하듯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기 집행 얘기는 본의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 자체 내에서도 아주 그 지금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진공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대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좀 잘 좀 또 이제 시중은행으로 이제 퍼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설명 들었고 좋습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다음에 우리 300 예산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기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악취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 작업을 하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악취 중에 악취가 아니죠. 이거 우리 BOD, COD 중에 BOD하고 COD 중에 총 TOC 지금 기기 지금 구매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기기가 8천만 원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만약에 이거 구입하게 되면 그 우리 그 위탁업체에서 위탁업체, 예, 위탁업체 실험실이 다 장비가 네, 다 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건 다 하죠. 예, 예. 그래서 방류를 시켜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되겠죠. 네. 데이터 관리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TOC가 갑자기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제 환경법이 개정이 돼 갖고 그 우리 BOD, COD 뭐 이렇게 SSTN 이거로 이제 이거 하는데 유기탄소도 예, 해야 COD가 TOC로 바뀝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 예. 고가의 장비가 아주 섬세해요. 이게 그 장비가 그 희석 비율도 있고, 그런데 그 고가의 장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개념,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TOC는 틀림없이 이거 COD 할 때도 TOC는 측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없어서 안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사서 그쪽에 지금 위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설치가 되는 장비입니다. 설치가 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TOC로 COD가 아니고 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아니고 TOC로 유기탄소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0 신규로 하는 데는 패스처리스는 올해부터 올해부터. 시행이고 기존에 있던 설치된 곳은 2021년부터 시행이고요. 2023년부터는 이게 TMS로 자동 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TOC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오염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하여튼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법률적으로 사회 재난이죠.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3조의 정의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 재난으로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이 가능했던 거고,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속수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별표의 2차 보전 기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융자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네. 2년이 지나면 이제 일반 대출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제 또 신청하면 가능한데, 네. 1년 유예했다가 유예했다가 제가 저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뭔 내용이 있냐면 4조 5호에 따른 융자 추천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가 피해 발생할 경우에는 재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로 지연 2년이 도래되거나 도래되신 분들은 연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그 코로나 우리 시 자금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뭐 이제 지금 현재 자금은 이제 일반 중소기업 육성 자금 대출로 해주는데 코로나 자금으로 이제 별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 하고 이제 증빙서를 뭐 전년도 매출 일정 기간을 해서 이렇게 줄여서 했다 이런 것들을 아직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은 중소기업체들 마찬가지고 정부의 코로나 대책 자금으로 이제 지원받는 거하고 일반 대출 받는 거하고 좀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저희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코로나 긴급 경영 자금은 용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힘드신 분들 또 매출이 급감한 분들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 코로나 긴급 경영 자금은 대출을 받아서 기대출금을 상환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기존부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그 지원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2년 이내까지만 우리가 지원이 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별표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하자는 얘기거든. 음, 근데 그거에 검토해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의하신 네.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조례는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제 그 정부 자금으로 네.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부 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분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이제 소진이 돼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 자금은 최후의 보를 일반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하면 되고요. 또 2차 보존을 1.5%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충분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저희가 하나 예를 예, 들겠습니다. 예. 쉽게. 지금 매출 증빙이 되지 않는 분이 2년 전에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2년 동안 지금 이자 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올해 5월 달에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이 5월 달 되면 이제 본인이 부담할 이자가 높아지니까 네, 코로나 긴급 경영 자금을 받아갖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갖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대화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네. 뭘 해야 되냐면 5월 달에 만기 되시는 분을 2년 지났다고 지연을 끊으면 안 되고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별표에도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분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나 유예는 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중소기업 아니, 육성자금. 우리 중소기업 예. 자금은 2년이지만 그 기존의 은행 우리 자금을 끝나더라도 그분이 연장할 수도 있고 은행하고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대출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시중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존액이 연장 같이 되냐는 얘기죠. 이자 보전은 그거를- 추가로 해주지는 않지만 그게 하게끔 예. 돼 있는데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는 좀 더 신중히 보세요. 검토를 한번 자, 해보. 더 검토해 보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1,0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금 막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그- 속초시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막 대답을 지금 그렇게 망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더 연장을 해주면 네. 예,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 수혜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추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추경을 하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 대책들은 저희가 정부나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질의 겁니다. 요지는 서로 이해가 예,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네. 나중에 좀 얘기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정리 네, 좀 죄송합니다,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네. 네, 다 하셨습니까, 강정 의원님? 네, 다음은 신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 가지고 예,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참 대처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뭐 코로나 얘기밖에 뭐 달리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관광도시고 속초시가 또 그래서 이제 속초시를 찾는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 속초 그 관광수산시장하고 이제 로데오 항점가 뭐 이제 크게 두 이제 상가로 대별이 되는데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찾는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시민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서는 약간 청정 지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이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좀 취약하다 더 그다음에 또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쇼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뭐 일반 시민들은 어느 한 업무를 볼 때 은행이면 은행 이렇게 한 볼일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업무를 끝내는데 이제 쇼핑은 관광 쇼핑은 거의 모든 데로 다 들려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자칫하면 유사시에는 이 세균 그 전파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나 상가 방역 사업에 더 이렇게 그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세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그 영세 상인들이 나름대로 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그 건물주, 상가 건물주들은 우리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그 뭐 임대료 감면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네. 나름대로 영세 상인들이 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네.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 대책 자원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 또 주무관들 담당님께서 계장님들께서 문자 발송 아주 적기적시에 잘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소상공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대여받는 분들 있죠. 그 일용 근로자도 포함되고 일을 안 주면 그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그 주차장 노대우 주차장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오늘 내일 이제 설계 업체에서 납품 이제 올 거고요. 공사 언제 시작해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BF 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네. 많이 그 밀려 있어서 예. 한두 달 정도 그게 걸린다고 합니다. 인증을 이왕이면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잠잠할 때 빨리 예.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5월 달 정도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달. 예, 5월 말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말쯤. 예, 얼마나 걸려요? 한 9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기를 지나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일부 그 성수기 때 좀 피해 달라 하시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또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많이 발주를 해서 예,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라도 코로나의 그 경제 타격을 조금 만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